우리 이렇게 같이 이제 공부해가지고 같이 만났는데, 어떤 얘기 할까요? 다른 지역에서 공론 포럼 대체로 어떻게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그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공론 포럼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그냥, 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어, 그래도 조금 뭐, 어, 향후에 뭔가 좀 활동을 하려면 그래도 연락하는 사람이라도 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오늘 모임 관련해서 민은숙 선생님? 민순옥 선생님? 민순옥 선생님, 예. 그분, 그분은 오늘 참석이 좀 어렵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하나 저기 여쭤볼게요. 네. 공론장 그날 신청을 했는데 교육은 못 들으신 분이 계신데, 음, 어, 이 대전 모임? 네.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음.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 어, 사실은, 오늘까지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모이는데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결정을 해 가시면 되는 거죠. 저는 도와주는 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내도 아니고 하여간 뭐, 약간 그런 건데, 이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문 선생님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그 한살림 하셨던 선생님을 비롯해서 대전에 이렇게 저렇게 개별적으로, 공론 포럼하고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여러 시간 이렇게 막 이틀씩이나 이렇게 예, 이렇게 만나지 못했어도 제가 간간히 뭐 두세 시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나누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합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그, 가장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공론장은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야 된다. 그 입출입이 자유로워야 되고,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서 연결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뭐 이렇게 폐쇄적, 이렇게, 그런 거는, 그러니까 네트워킹의 성격이 강하니까. 근데 이게 네트워크라는 게, 이게, 사람들은 네트워크니까 이제, 이게 타이트한 조직하고는 다르게 이게 뭐,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트워크는 라인이 없으면은, 라인이 촘촘하지 않으면 네트워크는 붕괴되는 거죠, 거꾸로. 그렇잖아요. 조직은 서클을 만들어 놔서 외부하고 내부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직원이 아는 사람. 근데 이제 이 네트워크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힘이 이게 관계성이잖아요. 라인이잖아요. 그 관계가 활발하지 않으면 네트워크는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래서 상당히 네트워크를 그 유지하려면 그 그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활동을 계속해서, 어, 만들어 가야지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근데 이제 조직은 여러분들도 그런 조직에 한두 번은 그냥 뭐 몇 년 있다 가도 돼. 어떤 조직은 거기 이름이 들어있어. 그래서 뭐 뭐 하여간 뭐 까맣게 잊고 있고 뭐 이렇게 있다가 몇 년 있다 가도 그 조직원이. 근데 네트워크는 그런 건 아니죠. 그 활동이 없어지면, 네트워크도 사라지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 거고, 다른 지역도
예, 주로 활동으로 계속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공론 포럼, 한국 공론 포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도 이제 다 지금 그 공론 포럼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기 분들. 이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 벌써 이제 공론 포럼이 이제 국회에 등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게 이제 4년째인데요. 4년 전에 2019년에 이제 국회에 어딘가 뭐 등록을 하고 해야 돼서. 근데 4년 동안 매일 뭔가 새로운 게 올라오는 거. 매일 어디선가는 공론장과 관련된 학습을 하거나 공론장이 열리거나 뭐 포럼이 열리거나 뭐 누가 누구를 도와주거나 계속해서 이제 활동과 활동으로 이렇게 예, 되온 거죠. 무엇인가 활동으로. 그런 점이 이제 기존의 이런 정형화된 조직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대전 공론 포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지역 포럼이 벌써 뭐 10개 이상 되는데요. 어, 무슨 뭐 위원장이니 뭐 무슨 뭐 분과니 뭐 이런 기존의 그 하이라키에 기반한 위계에 기반한 정형화된 조직을 갖고 있는 곳은 한 군도 없어요. 그냥 뭐 필요하면은 뭐 간사나 아니면 뭐 회장이나 회의를 진행하는 거는 필요하니까 회장이나 뭐 어, 이렇게 그 정도지 뭐 무슨 위원장이나 뭐 이게 뭐 무슨 뭐 간판이나 뭐 직이나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저부터도 그 뭐 무슨 뭐 그래서 생각 안 하고 저는 아마 공론 포럼에서 제가 그래도 지역에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정도지 뭐 제가 다른 점이 있겠어요. 아니, 동문서답했네 동문서답. 아니, 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그럼요. 예. 지금, 어, 아까 말씀하실 때 몇 분은 공론 포럼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대전에 계신 분 중에. 예. 근데 대전에, 현재 저희는 이번에 교육받은 사람들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고, 예. 대전에서 공론 포럼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고, 대전에 그런 사람들이 저희 말고 또 몇 분들이 더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번 썼던 것 같은데 공론 포럼은 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활동을 하는 곳이고 그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단위는 노드라고 하죠. 노드는 개인이에요, 개인. 인디비주얼이에요. 단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그 이렇게 그 단체라고 하는 파워를 형성하는 그런 뭐 연대 연합 이런 거하고 다르죠.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개인화된 사회에서 각자가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에서 조직 방식이 이렇게 관계 맺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대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공론 포럼에 관심 있어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그 공론 포럼 무슨 뭐 이번에도 10일인가 원래 포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냥 소극적으로 그런 그 연구 모임이나 그런 거 할 때 이제, 그 결합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오프 모임을 해요. 올해도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전국적으로 다 모여보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뭐 같이 그런 모임 할 때는 또 오셔가지고 예, 하루 종일 같이 보내기도 하고 패턴은 굉장히 다양하죠.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보경 선생님 이런 패턴에 굉장히 익숙하시죠? 오히려 이런 패턴이라 하시면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조금은 그 자유롭고 자율적이면서도 관계 중심의 그리고 활동 중심의 관계 그런 거. 뭐, 저는 일단은 오늘 이제 뭐 이렇게 모인 분들이 뭐 다 들어오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신 음, 분들끼리라도 뭐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를 나눠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 음, 그래서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전 공론 포럼이 뭘 이렇게 묶어주셨을 때 뚜렷한 활동을 생각하지는 못하고요. 음, 약간의 좀 느슨한 플랫폼 성격이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생각하긴 했었어요. 음, 그래서 뭐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뭔가 제안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제 자유롭게 제안해서 이제 뭐 소모임 형태로 뭔가 꾸려지든 아니면 뭐 프로젝트식으로 뭐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흩어지든 뭐 그런 것들 좀 자유로운 형태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음, 어, 이제 그거랑 별개로 또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대전 마을 활동가 포럼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음, 그 안에서 그때 이제 홍보했던 것처럼 음, 마을 자치와 관련된 영역에서 이제 공론장 학습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음, 와중에 이런 음, 이제 교육이 열려서 음, 이거를 이제 교육 들으신 분들한테 학습 모임을 좀 제안해서 관심 있는 분들하고 좀 음, 학습도 하고 그거를 음, 실제 실천까지 한번 해보고 그런 과정 음, 지역에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음,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제안을 해보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이제 음, 이렇게 대전 공론 포럼이 이렇게 뭉쳐진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은 오늘 저도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에 음, 이제 참여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들어온 거라 음, 그런 것들 뭐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어서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네요. 음. 오늘 하신 말씀을 같이 나눌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하신 말씀, 예, 네, 저도 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공론 포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어, 한 차례 같이 좀 하고 이렇게 좀 모아지는 지점이 있으면 그걸 좀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보는 시간을 좀 갖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죠? 예. 네. 김부경 선생님 생각에 다른 분들도 대체로 동의하시나요? 예, 우리 여기 말씀 안 하신 김은진 선생님이나 이미라 선생님이나 박현 선생님이나 네, 다른 분들도 예, 그 모임 공론 포럼이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예, 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윤정 선생님도 김윤정, 저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너무 제 이름에 친근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약간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아유, 괜찮아요. 예. 네, 분발하겠습니다. 어, 예. 김부경 선생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음, 저희가 뭐 이틀에 걸쳐서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음, 그 교육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음, 앞으로 많은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대전 공론 포럼 음, 어,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서로 느껴서 꾸준히 더 학습을 하고 어떠한 활동으로 이어져야지 되는지는 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조직이 구성이 되었나 그런 이야기도 저희가 좀 음. 더 함께 참고를 좀 하고. 들어가면서 네, 정보도 들어가면서 어, 좀그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계획을 세우고 함께 어, 결성을 하는 게 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그 220명이 모여 있는 이 단체 톡을 보니 또 대전 눈에 저희 저
문소영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받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예. 네네, 그 돌고래 친구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음,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이 공론 포럼에서 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은 지역에 계시는 분이니까 음, 그런 얘기도 우리 이 현재 우리 수업 받은 사람들 이전에 활동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뭐 먼 지역까지 가기 이전에 음, 대전에서 또 따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음,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으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계속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그 나누다 보면 대체로 이렇게 방향성이 좀 만들어질 것 같네요. 예, 예, 이미라 선생님, 제가 이렇게 여기 화면에 그냥 순서대로 이미라 선생님, 김은지 선생님, 박현선 선생님, 문세영 선생님, 김은선 선생님 이렇게 한 말씀씩 한번. 이제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음, 요즘에 그래도 이제 공동체 활동은 뭐 1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 좀 말 안에서는 안착이 됐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가장 많이 이야기 나누는 부분이 이제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어떻게 마을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음, 주민분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인지를 사실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공동체 활동만 하다가 이제는 뭐 사회적 기업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주민자치에서 이제 분과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음, 이제는 마을에서 다양한 구성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아져서 음, 마을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음, 주민자치가 작년까지만 해도 공동체들과의 이런 악력도 많았던 것 같고 음, 조금 불화도 있었던 것 같고 음, 그 동마다 음, 다른 음, 양상들이 있었는데 음, 기존에 아무리 그 화달식의 그런 그 동단위에 자생단체들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들도 나름 20년 이상 넘게 마을 안에서 지주나 아니면은 그 음, 봉사자로서의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사실은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음, 좀 주체적이지 않았다는 것, 음, 이런 것들이 저희 그렇죠. 공동체들하고의 많은 차이점들이 사실 차이점이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민자치가 하나가 되면서 음, 예전엔 주민자치위원회였는데 이제는 음, 주민자치가 되면서 그들도 이제 다양하게 음, 활동들을 하시려고 노력하고 음, 있고 음, 포용하려고 하고 있고 음, 공동체를 좀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음, 과정들이 있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이제 전체 구성원들이 주민자치에 팀들을 나간다든지 이런 음, 사례들을 사실은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근데 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해보니까 음, 저희는 되게 활동 위주이고 경험치 위주이기 때문에 좀 역량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고, 음, 그다음에 그분들은 음,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드리고, 음, 그다음에 좀 이렇게 세워드리고, 그다음에 음, 얼굴을 내보여드리면은 음, 되게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여. 우리 이쁘다 아, 이쁘다 하면서. 아, 그래가지고 지역 저희는 협의회 분들 사실은 특히, 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음,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저희들은 한마디로 활동적인 거, 음, 실속적인 거, 뭐 이렇게 한마디로 밑에서 막 발짓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했죠. 지금 올해까지 2년 차로. 음. 그러면서 인정을 조금씩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전에는 이렇게 음, 좀 반복되는 것들이 음, 있었는데 음, 이제는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얘기하면 야 너희들 공가지 갈 거니까 니네 좀 빠져봐 막 이런 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음, 뭐든 할 때마다 저의 기본 생각들이 음, 이제는 무조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수용하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넘고 5만 어, 명이에요. 지금 5만 명 가까이 되니까 와, 그렇구나. 서구에서도 가장 큰 동이고 음, 다른 군 단위보다도 인원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 주민분들의 수가. 신성동?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때 음, 어,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음, 문제들 해결하는 과정에서 음, 예전에는 귀 기울여주지 않았는데 음, 음, 이제는 주민분들과 만나는 것들에 대한 음,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시각들이 이제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음, 기회에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그 공론의 장과 관련된 교육은 사실 제가 너무 바빴어가지고 접해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굉장히 생소했고 음, 그다음에 배울 시점에 와가지고 적절한 교육이었었어요. 근데 음, 사전에 이렇게 일정이 있다 보니까 수료를 못한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음, 중간에 수업이 있다 보니까 또 나가봐야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유의미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앞으로 마을 안에서의 주민분들과 만나는 거는 공론장이 크던 작던 간에 공론장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구심점 안에 이제 저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음, 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만남을 할 거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벌써 주민들과 만나는 것들이 서구에서 시범동으로 하는 그런 음, 어린이 주민자치회도 저희 동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공정여행도 저희 동에서 하고 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민자치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음, 그다음에 이제 내일 있을 대전 지속가능 발전 음, 협의회와 함께하는, 그리고 음, 공동체와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마을 대참사라는 것들을 이렇게 음, 음, 퍼포먼스식으로 하면서 진행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가운데에서 좀더 이런 교육과 역량들을 좀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음, 공동체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줄고 음, 그래서 좀 설 자리가 옥석이 가려질 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으로 2, 3년 음, 안에 음, 항상 공동체들이 만들어졌다면 음, 그동안에 음, 어려운 시점에서는 우리 음, 공동체들이 음, 네트워크가 잘 돼서 합심해서 같이 상생하는 방향을 모색을 한다면 음, 정말로 정말 곧 진정한 음, 공동체스러운 음, 것들은 마을에서 음, 정말 살아남을 음, 그런 음. 다시금 희망적인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오히려, 하죠. 위기가 기회일 수 이야, 있다는 생각을 그렇죠. 조금 해요, 저는. 그래서 예, 정말 힘들거든요. 저희 음, 작년에는 교육공동체 사업을 막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가지고 바빠 죽을 뻔했는데 음. 올해는 며칠 일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 활동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민자, 주민은 되게 바쁘다고 막 이러시는데 거의 기업 때문에 바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 비영리법인이거든요. 사회적 음,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 기업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주민자치에서 어. 주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려고 엄청 이야, 노력을 해서 참, 네,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그러네요. 잘 부탁드리고 공동체 위기와 관련해서 같이 맞설 수 있는 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 거라고 믿어 음, 의심치 않고요. 음, 대전에서 그동안도 연대했던 분들이거든요. 사실 여기 음,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음. 앞으로도 연대해서 우리가 정말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길게 이야,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예, 네. 어, 예, 대전 분위기도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제 현실에 대해서도 잘 진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저도 그런 거 이제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시민사회와 국가나 행정하고 이렇게 이전하고는 다르게 변화된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상호주관적인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종속적인 거나 지배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우리는 국가와 그 시민사회 간에 상호 존중하고 상호 주체적인 관계에 관한 경험은 이렇게 이제 박원순의 10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경험은 좀 음, 생겼지만 그거에 대한 가치와 철학은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형성해야지 되는 측면이 있고 지금 이미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에 다양한 이제 운동들이 존재하잖아요. 자치운동, 뭐 시민운동, 다양한. 근데 이 각각의 운동들 간에 서로 이렇게 그 사안에 따른 연대 같은 것은 이전에 있었지만 어떤 이념에 기반한 연대는 있었지만 실제로 관계에 있어서의 이렇게 역시도 상호 주관적이면서도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것에 관한 철학이나 가치를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동시에 존재해요.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열기 위한 뭔가 이렇게 지금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김은진 선생님도, 박혜수 선생님도 쭉, 예, 다른 네, 분들도 한 말씀씩 하면 뭔가 잘 보여질 것 같다. 예, 네, 예, 저도 이제 공론장을 작년에 저희가 한다고 했지만 좀 하면서의 어려운 공론장의 개념이나 철학이나 뭐 하는 설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때마침 이제 교육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이제 좋았다.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았다라는 것들은 일단 저는 대표님 말씀 중에 이제 이런 공론장의 새로운 시민 운동의 시민 활동의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거에 되게 이제 100%뭐 동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의가 되면서 저도 이제 마을에 활동하면서 저는 사람이 관계를 맺는 거에 말이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점점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을 서로 묻고 질문하고 어떤 것들을 모아가고 그 안에서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일상적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어렴풋이 좀 생각을 하면서요. 음,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음, 그 안에 이제 들여다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나 철학이 이제 저희가 시민력이라고 하는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들이 묻고 질문하고 모아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저희가 얘기하는 시민력 이런 것들이 성장하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어떤 저도 사실 활동하면서 늘 문제 해결이나 음, 늘 어떤 그런 거에 중심이었는데 그 어떤 음, 문제 해결보다는 그 안에 이제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다져지고 상호 간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결코 음, 좀 어렵지만은 않겠다. 늘 음, 문제 해결부터 결과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까부터 늘 중심에 두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을 사실은 좀 추동하고 음, 음, 선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약간은 음, 목적 의식적으로 음, 주민들한테 다가갔다는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음, 이제 저는 이런 대화, 이런 과정,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어떤 운동적으로 저희가 막 선전하고 막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음, 공론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 교육 통해서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쉽게 저희가 생각하는 일상에서 하는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해봤으면 음, 좋겠고, 음, 실제적으로 마을에서의 활동도 접목을 해서 실제적으로 좀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하고 사실은 또 이거를 어떤 모임을 구성하고 했을 때 또 어려움들이 또 있잖아요. 어쨌든 뭐 간사든 어떻든 뭐 그 위원장이든 누군가를 뽑아야 되나 또 이런 좀 부담은 또 생기긴 하나 일단은 이런 모임을 지역에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예,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활동도, 시민사회에 맞는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행정이 목적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패턴으로 사람들하고 문제를 해결하든 과제를 해결하든 이렇게 뭔가 결론이 똑 떨어지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도구화하거나 대상화하는 이제 그런 어, 상황이 되고, 그래 뭔가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형성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시민사회 내에서 스스로 이렇게 힘을 만들어내야만 우리 스스로도 훨씬 더 깊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있잖아요. 제가 음,
오늘은 인천에 가서 교육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제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근데 지금 그 네 분이 김보경 선생님부터 이제 김윤정 선생님, 이미라 선생님, 김은지 선생님 네 분 얘기하셨는데 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박사님 그 시민 공론장을 지역에서 만들어 가는데 그 우리는 돈이 없는데 돈 문제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그, 그 박사님 같은 사람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행정은 돈으로 사업을 전개해 가지만 우리 삶의 영역에서는 제가 해보니까 돈이 거의 안 들어요. 제가 지금 의정부에서 소각장 관련된 공론장을 실제로 그 시민 공론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민 공론장을 하는데 돈이 안 들어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용역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시민들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소각장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돈이 안 들어요. 우리 옛날에 마을에서 개도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근데 그 돈이 있어서 시작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모임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돈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공론장 여기저기 폭탄 던지듯이 하는데 제가 돈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하여간 돈이 안 든다, 실제로. 그리고 또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필요하면은 돈은 모여지는 거다. 같이 공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제가 박태수는 전국에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전국을 다 쏘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공부도 하고 생각도 깊게 하고 하면서 대전에 향후에 필요한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대전에 어떻게 보면 공론장을 확산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 말씀 이해가 가시나요? 아주 유치하게 얘기하면 대전에 박태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분이. 그래서 그런 공론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박태순을 부르는 게 아니라 김보경을 부르고 김인정을 부르고 김우진을 부르고 박현서를 부르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가서 그 일이 또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사회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이런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잘 되게끔 도와주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 그런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런 싹수가 보여요. 지금 여러 지역에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영향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생기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학습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역량을 키워가고 하는 공간이 이제 대전 공론 포럼이 될 거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전국적으로 또 같이 모여서 서로 학습도 하고 서로 또 지혜도 나누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도 요청하고 하는 이 전국적인 단위가 또 한국 공론 포럼이고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머릿속에 잡힐 듯 말 듯한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뭐 이게 신흥 종교단체인가
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들어. 박현선 선생님 말씀하시고 문세영 선생님 말씀 계속 네, 이어. 저는 예. 저는 마을에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이에요. 마을 활동가인데, 현재는 이제 저도 주민자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해결하고 싶은, 아니면 막 이슈화돼서 막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마을에서도 발생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막 발생할 때, 그런 것들을 막 목소리를 내고 싶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 막 그랬을 때 공론장이 저는 그럴 때 공론장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일회성으로 막 진행을 하고, 한두 번 모이는 걸로 정도밖에 그렇죠. 진행하는데 여력을 내지는 못했고, 그것도 음. 방법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답답하고 좀, 뭔가를 잘까지는 아니어도 진행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이번에 교육을 만나게 됐던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공론장을 통해서 음. 그거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만들어가는 그런 공론장, 그리고 말씀하실 때 보니까 막 완전 장기가 막 2년, 3년 공론장도 음. 진행하시고 이러는 거 보고, 음. 아, 저렇게까지 공론장을 할 수도 있구나. 음. 만약에 저런 사안이 우리한테 생기면 나는 할 수 있을까? 막 저는 이런 생각도 좀 음. 많이, 하면서 들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몇 사람이 기운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음. 여러 사람이 같이 고민을 해서 생각을 모아내고 그 지혜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고 그런 희열을 좀 느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는 마을에서 막 주차장 문제 이런 거를 막 음. 계속 얘기를 많이 해요. 음. 그거를 요번엔 꼭 저보고 해결을 하는 양장부터 와. 해결을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 그렇구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 그게 뭐 쉽고도 어려울 것 같게. 근데 어. 어쨌든 의지들은 있는데,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해결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디에다가 그렇지, 만들자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그렇지. 예. 결론을 갖고 덤비면 어. 저는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각을 잘 어떻게 조절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음. 이제 저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꼬박꼬박 하고 이러는 거는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그건 쉽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조금 전국 모임 교육받을 때 시간 되면 열심히 들어가서 듣고, 대전에서 만약에 저는 신성동인데요. 그 유명한 신성, 신성동. 어, 신성동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 아니면 아까 이제 관저동, 이미라 선생님 관저동인데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근데 몇 명이 고민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좀 같이 서로 도와서 그 사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서 그 마을에 가서 싹 도와주고 흩어졌다가 또 사안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거나 그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가져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거는 약간 부담스럽기는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예. 아이고, 아주 그냥 현실을 리얼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주차장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까지 뭐 수기 민주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들은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절박한 문제들은 대부분 아니었었고, 우리 삶과는 조금 유리된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차 문제라든지 또 지난달에 했던 것처럼 뭐 반려견 문제라든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 뭐 그렇게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건 아니더라도 우리 삶과 직접 관련성이 굉장히 깊잖아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론장을 시작을 해보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에요. 제일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가지고 하기보다는 쉽게 접근하지만 그 의미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렇게 또 성찰할 수 있는 주제 같은 거는 굉장히 좋죠. 특히 박현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렇게 그 어떤 주의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우리가 이전에 많이 했지만 그거를 이렇게 조금 내려놓고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대화와 토론과 학습을 통해서 내용을 형성해가는 훈련은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예요. 절박한 과제죠. 우리가 그 너무 어떻게 보면 그런 훈련이 전반적으로 너무 안 돼 있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예. 그런 거를 그 자연스럽게 키워지지는 않고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지 그런 역량이 이제 생기는 면들이 있는 거죠. 예. 문세현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김은선 선생님 삼성 SM이라고 써 있어요. 삼성 이거 이름 좀 바꿔주세요. 문세영 선생님 말씀. 네, 저는 우리 동네 뒷산인 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한다는 그런 일을 계기로 아, 이제 네, 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록과 어쨌든 글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기 때문에 2018년. 네, 18년도였나요? 그랬죠? 네, 네.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최종 부결난 건 22년 6월, 네, 그러니까 작년 네, 6월에 최종 부결로 예, 맞아요. 확정이 된 거고요. 음, 예,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뭔가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랬을 때, 사실 그 시에서는 그냥 주민 설명회로 해가지고 주민센터에서 그냥 정말 몇몇 주민들만 불러다 놓고 그걸로 끝내려고 했던 거를 음, 이제 가서 듣고 이거 아니다. 음, 제대로 알려라 해가지고 이의 제기하고 막 해서 10개월 후에 공청회가 열린 거예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린 거죠. 음, 공청회도 뭐 근데 공청회를 이제 알다시피 패널들 불러놓고 주민들은 그냥 그저 듣고 있는 상황. 네. 그 패널들은 이제 전문가와 시민사회, 시민단체, 뭐 주민대책위, 시민대책위 뭐 이렇게 해서 나오셨는데 거의 그분들의 얘기만 뭐 이렇게 하고 주민들은 실상 질문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언어도 잘 못 알아듣고 이제 그렇게 너무 이런 어, 평등하지 못한 상황에서 뭔가 전달하는 식의 예, 그런 공청회가 열려서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이 정도의 활동을 한 상태 공론장에 대한 좀 의식이 좀 있었다면 예, 아마 공론장을 하자고 운동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큰, 대규모 아파트, 월평공원이라는 큰 산에 네, 아파트를 짓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민 설명회로, 아니, 혹은 공청회로 끝나려고 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때는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어찌어찌해서 지금은 뭐 갈마지구는 부결돼서 안 하고, 정림지구는 이제 일부 가결돼서 이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지금 보면 참 이건 정말 이거 그렇게 하면 진행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문제다. 근데 이제 그게 공론장이 필요한 이유가 그게 어, 관련된 주민들은 찬반이 너무 확실하고 이제 예, 그런 이해관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공론장이 꼭 필요한 거고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한동안 이 갈마동의 분위기가 굉장히 뭐 지금도 그렇게 많이 편하진 않은데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계속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의 서로 찬성이든 반대든 주민들의 어떤 상처로 남아 있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절차 과정 뚜렷한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막 반대한다 시위, 찬성한다 시위하고 막 그렇게만 진행되니까 서로 내 상처만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네에서도 만나지만 그런 상황에서 주민자치회가 19년도에 꾸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라고 들어갔는데 정말 앞에서 막 욕하고 싸우던 주민들을 한 테이블에서 만나서 예, 할 때 진짜 이건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예, 그래가지고
막 아우 정말 이거 어떻게 막 되게 네, 정말 어렵게 그래서 주민자치가 그래서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렇겠네요. 네, 시범동으로 이제 서구에서 시작했는데 그런 점,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마을회의가 이제 마을에선 거의 처음에 그런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도 뭔가 이렇게 너무 막 익숙하지 않은 회의 문화에 다들 어, 어려워하시고 뭐라 어, 하시고 막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걸 볼 때, 아,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학습이 되고, 마을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야, 예, 좀 익숙해지면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의견 제시하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그런 공론장이 그래서 굉장히 마을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음. 어떤 그런 중대한 사안도 좋지만, 뭐, 네, 저희는 너무 중대한 사안을 너무 미리 겪어서 지금 그렇지. 느낀 거라서, 맞아. 네네. 네, 그래서 뭐 더 절실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글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 공론장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교육 이틀이지만, 받으면서, 아, 이제서 약간의 개념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공론장에 음, 대한 개념을. 음, 네, 그래가지고, 어, 좀 지속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다, 네,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음. 글쎄요, 뭐 모임은 어떻게 꾸려질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아이고, 양절절하네요. 저, 저도, 저도 하여간 월평경원, 어,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조금 얘기했었죠? 예. 네, 하여간,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박사님은 어떻게 저런 운동을 시작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 같은 우리 문서영 선생님이 우연치 않게 월턴공원 관련된 문제를 접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과정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고, 저도 이렇게 시민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2008년에 저희 사무실이 이제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렇게 집회나 시위를 하면, 말 그대로 깃발 부대가 나와가지고 하고 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시위를 주도했었는데,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하는데, 이렇게 중고등학교 여학생들부터 이렇게 나와서 335 집회를 이제 한 달 동안을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처음부터. 어, 뭐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깊은 질문이 하나가 생겼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었냐면,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주인들인 아이들, 그 다음에 주부들, 그 다음에 이렇게 생활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사회에 필요한 운동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제 근원적인 질문이 저한테 생긴 거였었어요. 2008년 쇠고기 파동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이 각자 삶의 주체들이 이렇게 주인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사회에 필요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동이어야 될까? 그러니까 시민운동이라는 게 누군가를 대변하는 운동이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의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사회에서 필요한 운동이 뭘까? 이제 그런 고민하면서, 아, 이거는 공론장 운동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단계가 저한테도 똑같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김은선 선생님, 연미경 선생님 말씀 마저 듣고, 향후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좀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선 선생님, 우리 네,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사회적협동조합에 속해 있을 때, 음,
333 모임이라고 해서 마을의 문제들을 찾아내는 작은 공론장을 100개 정도의 공론장을 기획하고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또 백인의 토론회라고 해서 센트럴파크 조성하는 백인 공론장을 뭐 기획하고 운영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은 저희 마을에서 제가 살아남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네,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인데요. 이 보수적인 동네에서 수평적인 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것조차도 뭐 반발이라고 생각하시고 토를 단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이게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뭐 김은선의 양력, 뭐 김은선의 그동안 뭐 제가 뭐 시민단체에 있었다더라, 뭐 사회적 협동조합을 했다더라 이러면서 벌써 이미 정치색을 입히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음, 일단 우리 구 의원이 반대를 하고 통장 협의회에서 도와주지 않고 막 어,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아, 마을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구나.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제가 어떤 정치색을 띠던 간에 이 사람들과 함께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고민이구나를 생각을 했고, 일단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내려고 음, 하지도 않고, 많고, 그러면서 누군가 의견을 냈을 때 그거를 판단하고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이런 거에만 굉장히 익숙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느꼈고, 또 이번에 저희가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300명,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 마을 축제였어요. 15년 만에. 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3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저희 체험하신 분들만 680명이 오셨고 우와, 체험을 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다수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판단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중복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래도 700명은 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축제위원장을 한 달을 남겨놓고 맡았을 때 모든 분들이 다들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들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셨었거든요. 힘인 분들이 어, 무조건 붙었어요. 어, 무조건 들으려고 하시지 않고. 그런데 제가 첫 회의부터 끝까지 진행을 할 때 다 수평적인 회의 문화로 모든 것들을 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제 팬이 되셔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로 바뀌었었어요. 어, 그런 경험들이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제 동네 할아버지들이랑 소주를 먹으면서 친분을 과시하고 이러면서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네. 그런데 이제 요게 지금 이제 동네에서 한 발짝 나아갔는데 굉장히 지치는 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누군가의 뒷담화, 누군가에 대한 시샘,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축제를 저렇게 해낸 것도 싫고 저도 싫고, 또 하나는 어떤 일에 대한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어른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고, 일을 하는 방식은 더더욱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남의 돈으로 내 얼굴을 세우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너무 미운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계속 뭐, 어찌됐건 잘 해결이 됐지만, 이거는 하루아침에 바뀔 문제가 아니고, 또 저희가 막 엄청 큰 공론장을 생각하기보다는 마을에서 일단은 우선 마을 사람들, 우리 시민의식을 조금 바꿔야 하고, 또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거, 그리고 수평적인 회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박사님께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정치색을 띠지 않고
저는 솔직히 정치색이 없어요. 그냥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약간 저한테 잘하고 예, 저도 약간 박쥐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제 저들은 저를 이제 색깔을 입혀놨으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연결을 해가면서 이걸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 일단 이 저희 주민자치 안에서 축제를 만든 이 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마을의 문제로 나아갈 테고 그 마을에서 또 구의 문제, 시의 문제 점점점 퍼져 나갈 텐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갈 때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제가 느끼기에 저희가 뭐 백인의 공론장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떤 행정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기준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좀 이렇게 말이 없게 만들기 위한 수단?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저는 회의가 되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그 부분들이 바꿔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고민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냥 음 우리의 역량 강화도 있지만 우선 우리 마을의 역량 강화, 우리 시민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그것들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지금 아까 이미라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김도공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는 이게 농촌 사회로부터 산업 사회로 그다음에는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이제 AI 사회, AI가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어려서 나서 자라서 그 일자리를 잡고 또 연애를 하고 아이를 키운 이 모든 그 스토리가 예? 허스토리든지 히스토리든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소위 말해서 세대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살아가니까 이게 뭐 얼마나 이렇게 그 복잡하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필요한 구성 원리, 운영 원리가 원리를 우리가 형성을 해내야지 되는 상황이죠. 그걸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이 국가와 행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리는 있었는데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리를 우리 스스로 형성해내지를 못한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 가야 되는 상황에 이제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 김은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고민을 다른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야. 그 고민을 같이 만들어 보자 이제 그 내용을 같이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 적어도 합의한 건 뭐냐면 그거는 무슨 이렇게 도구적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 보자. 이제 그런 정도는 같이 이제 동의가 된 상태인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이제 김은선 선생님도 요번 그 축제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하신 것처럼 이게 완전히 그 배척과 단절만이 방법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도 이제 발견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뭐 많은 곳에서 그 주민자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긴장과 갈등, 또 지역에 또 다양한 협의회 같은 것이 있잖아요. 복지협의회를 비롯해 가지고 그런 것과의 관계. 그러니까 소위 그 시민사회 내에서의 민민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다 더
건설적으로 형성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문제죠. 예. 여미경 선생님, 예, 오래 기다리셨네요. 예. 네, 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고요. 네네. 지금 동구 가양 이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네네. 저는 최근 2년 동안 주민자치회에서 간사로 일을 하면서 진짜요? 네, 아주 뼈속 깊게 주민자치회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그렇구나. 일단 이제 2년 임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예상했던 것처럼 좀 실망을 많이 했고요. 사실 제가 그 간사로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엄청 고민을 했던 게 사실은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닐 때나 뭐 졸업을 하고 나서도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의 끈을 열심히는 안 했지만 놓지 않고 이렇게 좀 나름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간사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있던 그 동에 그 주민자치회가 어떤 성향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이제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런 거를 안 하겠다는 조건 하에 원래 하면 안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장 실망을 했던 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뭐 10년 넘게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네, 이런 분들이 너무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50이 넘었는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취급을 하면서 약간 대우를 안 해주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지역에서 오래 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중간에 이사를 오거나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배척하고. 배제하려고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그런 거에 실망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민자치회인데 전혀 민주적이지를 않다는 거를 정말 이제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느끼면서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이제 기존의 관변단체라고 얘기하는 자생단체 관변단체와 그것과 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향하는 바는 같은 거잖아요. 마을을 위하겠다라는 건데 같은 건데 그 좀 갭을 좀 줄이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4가지를 진행을 했어요. 동시에 동시에 4가지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다 이렇게 그냥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렸는데 이제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올해가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이런 시기가 오니까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그 성과를 전부 무시를 하면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서 오는 되게 답답함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민자치 간사는 아니지만 위원으로는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전혀 발언권이 없어요. 일반 위원 같은 경우에가 이렇게 의견을 낼 만한 그런 통로도 못 되고 발언권이 전혀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상태라서 제가 올해 지금 5개월이 지났죠. 5개월이 지나면서 이 마을 공동체가 조금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개개의 소수의 공동체로만 남으면 안 되고 음.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음.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이제 공론장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딱 이거구나. 음. 조금 외부적으로도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음.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들을 예정입니다. 네. 네, 아이고, 저, 그, 마을, 그러니까 이제, 아, 우리 여 선생님 같이 음, 이제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민 운동도 하고, 주민 운동 하다가 이렇게 이제, 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이렇게 발견하고 또 마을 만들기 활동도 어려운 환경에서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율적인 마을 운동하고는 또 다르게 또 행정에서 뭐 주민자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민자치가 오히려 마을을 소외시키는 그 갈등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곳이 굉장히 많죠. 지금 또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렇게 그, 그 의미에 있어서는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합하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각각이 갖고 있는 한계가 이제 반영되는 측면도 있음과 동시에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면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우리 사회,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조건 속에 이제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상한 층위의 이제 갈등과 차이, 뭐 서로 대립과 갈등이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한테 이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채팅방에 누가 글을 하나 올렸네요. 굉장히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견은 아니고요. 네. 기록이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조금 메모를 남겨놨는데요. 그러시구나. 야, 대단하시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앞에 네, 이해하신 분들 거가 이제 혹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네, 이제 제가 잘못 기록한 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감안하셔갖고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보시면서 같이 조율하면 네. 좋을까 싶으네요. 그래요. 아유, 이게 너무, 야, 이거 대단한 역량이시네요. 이거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네. 대전 공론 포럼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한 1시간 40분 가량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 지금은 굉장히 중차대한 변화의 국면이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이 각자 했던 경험을 이렇게 말 그대로 시줄과 날줄을 엮듯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형성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있는 것 같고,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런 각자가 갖고 있는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형성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공간, 어, 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마을에서 주차장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견이 있는 사람들 간에 공론장을 만드는 것처럼 대전 공론 포럼이라고 하는 이 공간도 하나의 공론장이에요. 예, 모든 곳이 예, 그런 공론장인 것이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뭐 이제 뭐 그 공론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특별한 목적부터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위계부터 세우는 그런 방식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조금은 자연스럽고, 조금은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뭐, 어,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지역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냥 소개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케이스가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춘천에서 아까 이제 그 공포의 외인 구단들이 이제 모여서 뭘 했으면 좋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그분들도 이런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이재수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을 공동체 사업 뭐 이런 소위 말하는 박원순 시장식의 진보적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오히려 서울시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경제하고 마을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세 개를 완전히 통합적으로 상당한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붕괴가 되는,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거의 완전히 그 예산을 싹 없애면서 거의 붕괴 직전에 가면서 이제 위기의식 같은 것이 생기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야,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서로 좀, 아, 인식을 좀 새롭게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 모임을 시작했죠. 공부 모임.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읽은 책이 도대체 국가는 뭐고 시민사회는 뭐고 이 둘 간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몇 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책이 좁은 회랑이라는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좁은 회랑. 예스모 글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세계사를 통틀어 볼 때 국가와 시민사회는 서로 종속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호 견제할 수 있어야지 실제로 발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시민사회도 건강해지고 국가도 건강해지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국가가 압도하고 시민사회가 거기에 종속되는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주체적이면서도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민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시민 역량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상호 주관적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그래서 올해 그 좁은 해당이라는 책을 올해 1년 동안 읽는데요. 같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마지막 그 월요일 날인가 모여가지고 계속 읽고, 이제 챕터마다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 보고 필요한 그 관련된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제가 가끔씩 보내줘요. 저도 이제 읽었던 부분, 이제 논의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논문 같은 거, 이제 읽을 거리 같은 거. 그러면서 이제 논의하면서 지금 계속 뭘 모색하냐면 공동으로 작은 공론장을 무엇을 만들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는 그 공론장의 주제를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공론장을 같이 힘을 모아서 해보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이제 서서히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지역별로 이제 같이 이제 인천 단위에서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공부를 한 다음에 각 이렇게 그 마을이나 각 작은 지자체별로 그런 공론장 모임을 어, 구성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 단계 더. 그러니까 지금 대전으로 따지면 관저동이나 또 무슨 동이 있나요? 뭐 신성동이나 그런 단위에서 공론장 모임을 구성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그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어, 찾고 또 이렇게 사례를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을 조금 더 고민을 조금 더 이렇게 익히는 과정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는 고민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다 보면 그 각이 잘 안 나오잖아요. 생각의 각이. 그래서 뭐 책을 같이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했던 사례를 이렇게 조금 정리해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방식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지점은 우리도 작은 공론장을 한번 어쨌든 현실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닿는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작은 사례를 같이 만들어 본다든지 뭐 그런 실천적인 경험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목표는 뚜렷해요. 저는 목표는 뚜렷한 게 뭐냐면 이 공론장의 초동 주체들 오늘 말씀하신 분들이 이 이후에 제가 했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대전에. 그래서 다른 그렇게 공론장에 관해서 고민하는 많은 활동가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두서없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안내를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론장 운동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또 대전에 포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네. 그렇게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그런 모색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가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음, 네. 그러고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원래 포럼을 계속 하잖아요. 올해 주제가 더 좋은 공론장을 위한 성찰과 전환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포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민해 봄직한 주제들을 가지고 매달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를 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학예 워크숍하고 이제 동계 워크숍이 있잖아요. 더더구나 동계 워크숍은 이제 대전에서 하잖아요. 예, 아마 NGO 센터에서 할 건데 학예 워크숍은 여기 용산에서 거기 용산 무슨 그 활동가 그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7월 22일 날 하니까 그때 오면은 이제 다양한 분들 만나서 같이 사귀고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고 그런 게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다양한 공론장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지금 내일은 이제 제가 올린 거 보셨죠? 드디어 마포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공론장을 이제 시작을 해요. 아주 과감하게. 주민들 스스로 만드는 공론장이에요. 이렇게 행정에 오히려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과정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어요. 의정부 공론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거기 진행자로 참여할 수도 있고, 예. 요번에는 그 의정부 공론장은 춘천하고 인천 쪽에서 결합을 하시게 될 건데, 어쨌든 하여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면서 이전에 여러분 그 퍼실리테이터 뭐 이런 거 교육과 과정도 밟고 했는데, 그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행정 중심의 공론 그 진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표결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서로 공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또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또 필요한 경우에 토론을 촉진시키는, 논쟁을 촉진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런 다양한 훈련을 받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고, 또 다양한 사례들을 요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반려기관 관련해 가지고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런 다양한 사례들, 경험들을 이제 서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갖고 이렇게 하고요. 무엇보다 대전에서 작은 거라도 과감하게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진짜로. 네. 저부터도 도와드릴 거고, 저는 벌써 월평공원 도와드렸다니까요. 월평공원이 그렇게 된 데는 제가 수문공개 현재일 거예요. 제가 그 하여간 시작을 하시면은 진짜 이렇게 강호의 고수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시작을 그래서 먼저 과감하게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강호의 고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요번에는 보니까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데 우리 문서영 선생님도 그 역할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두 분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는데 그런 정도 역할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서로 이렇게 같이 연락하고 이렇게 또 필요한 경우에 같이 미팅 잡고 하는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잘 해나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연락하고 하는 거는 누가 한두 분이 정해가지고 좀 하는 게 좋겠어요? 빨리빨리 얘기해. 이거 회장, 뭐 무슨 위원장 뽑는 거 아니니까. 네. 이거 소리가. 아니, 추천을 해도 되나요? 네. 저기 김민정 선생님하고 문서영 쌤도 연락하는 게 많아서 김민정 선생님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 김민정 선생님 시간이. 김민정 선생님하고. 네. 네. 김민정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도 제 이름이 익숙하신가요? 아니요, 제가 김민정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렇지. 네, 사실 저도 배심이었네요. 네, 안 네, 되면은 저도 지금 억지로는 안 되니까. 네, 발등에 떨어진 불이 좀 있기는 하지만 네, 특히 문소영 선생님께서 같이 거들어 주신다면 네. 그러면 아이고. 연락하고 하는 거는 그러면 김민정 선생님하고 문선 선생님이 어쨌든 연락을 이렇게 책임지고 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여간 자주 이거 누가 소리가 지금 계속 나는데 이렇게 하고 향후에 뭐 할지 그런 거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거는 서로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 혹시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이제 후속 학습에 대한 관심이나 욕구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활동가 포럼에서 공론장 학습을 고민하고 있던 중에 있다 보니까 혹시 음, 이어서 공론장에 대한 학습 그리고 뭐 사례가 뭐 구체적으로 학습 계획은 사실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음, 자율적으로 짤 계획이라 뭐가 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음, 뭐 책을 읽어도 좋고 아니면 음, 뭐 선생님 추천해 주신 것처럼 뭐 사례를 같이 나누는 방식도 좋고요. 음, 고민을 나누거나 혹은 질문에 어떤 같이 좀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음,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학습 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안에서 계시면 음, 혹시 여기서 바로 좀 확인해서 좀 이후에 이어갈 수 있는 걸 해보면 좋겠는데 혹시 이 음, 안에 계실까요? 음, 혹시 바로 대답하시기 부담스러우시면 그 채팅방에 한 번 더 제가 올리고 음, 의사를 좀 주시면 음, 좀 따로 일정을 잡아보면 어떨까 음, 한데요. 괜찮으실까요? 음, 네, 올려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하신 말씀은 학습 모임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같이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지속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는 뭐 그거에 대한 뭐 횟수나 방식은 사실 뭐 몇 번 한다 이런 것까지는 그냥 모임분들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렇지. 할 생각인데요. 음, 어쨌든 좀 고민을 더 깊이 나누면 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나 이제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 계시면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음. 어떤 방식으로든. 네. 그래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그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다 오픈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이렇게 내용 보고 뭘 도와드리면 좋을지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뭐 필요한 자료나 뭐 이렇게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럼 하여간 그 김윤정 선생님하고 문세영 선생님이 그 이렇게 그 대전 공론 포럼 어, 그 운영과 관련해서 연락도 하고 좀 수고를 좀 해주시고 김보경 선생님이 어쨌든 공론장 관련된 모임을 이렇게 꾸려보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내용 같이 공유를 좀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 이게 참 멋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 정확하게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 어딘가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소리 안 나요? 내 것만 그런가? 저도 나요. 네, 네, 나요. 음소거를 박현선 선생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기계에서 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서로 마음을 탁 터놓고 전면적으로 고민을 같이 심도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같이 하면서 그런 분들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분 좋은 만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7월 22일 날 여러분들 함께 그때는 이제 지금 우리가 나눈 질문을 전국적으로 같이 해보는 거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하게 얻을 거는 얻고 뭐 이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네. 좀 아쉽죠? 그래도 오늘 이만큼 할까요? 네. 저도 사진 대전 찍어요.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네. 아니야, 그냥 가만 계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요. 표정만 밝게. 하나, 둘, 셋. 찰칵. 반갑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지금 기록 아까 김봉영 선생님이 좀 하셨고
이거 네, 이거 올릴게요. 이거 동영상은 제가 다른 데는 안 올리고 여러분들 방에만 올려드리면 되겠죠? 네. 네, 네, 그렇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